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최근에 아이온큐 신규 CEO 니콜로 데마 씨가 첫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고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보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아마존의 AWS까지 첫 양자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아이온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의 생각과 분석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8일에 아이온큐 CEO가 양자 기술과 AI와 관련된 CNBC 인터뷰에 한 4분 정도 짧은 인터뷰에 출연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 또 주요 내용들을 가져왔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의 물리학과 학생으로 학석사를 했습니다. 이 니콜라 데마시라는 사람이 25년 동안 아이온큐의 기술을 지켜봐왔다. 그리고 2020년에 IPO에 관여할 수 있었는데, 아이온큐와 스펙 합병했던 DMI 그룹의 CEO죠. 지금도 CEO를 맡고 있고요. 아이온큐는 순수 양자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상장했고 가장 자본을 잘 확보한 회사이다. 지금도 현금성 자산이 5천억 넘게 유상증자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고요. 양자 컴퓨터로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CPU가 군림했던 시절 약 10여 년 전에 인텔은 엔비디아의 GPU가 뭘 할 수 있냐 아무 쓸모없다라고 했는데 아이러닉한 거는 지금은 엔비디아는 떠오르고 있고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인텔은 완전히 망가졌죠. 그래서 이것처럼 현재 아이온큐 시가총액이 10년 전 엔비디아 시총과 비슷하고 엔비디아도 아이온큐에 대해 뭐 그 양자 20년 30년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아이온큐가 엔비디아처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간접적인 의사를 비췄고요. CPU, GPU에 QPU까지 같이 쓰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런 양자 컴퓨터 기업의 수장으로서의 예상을 얘기를 해줬고요. 양자역학을 활용해서 전 세계 누구도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 건데 양자역학은 복잡하게 많은 변수를 가진 문제들을 뛰어난 병렬 연산을 통해 잘 푼다. 현재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 경주를 이기고 있다. 일례로 신약 설계나 양자 화학 계산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을 하고 있고 컴퓨터로 보조된 엔지니어링, 설계를 위해서 NCS와 협력을 하고 있고 제너럴 다이내믹스를 통해 사기 이상 탐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꽤 굵직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CPU에서 GPU로 발전한 것처럼 양자로 강화된 AI는 고전적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챗GPT 같은 거 이런 거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거고 아이온큐는 파괴적 혁신 기업이며 엔비디아가 몇 년 전에 가졌던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초전도체도 있고 이온 트랩도 있고 광자 뭐 등등 있는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지금 얘네들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앞다투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로드맵의 성숙도 면에서 기술적인 성숙도 면에서 아이온큐보다 뒤처져 있다. 심지어 몇몇은 10년에서 15년 뒤처져 있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합니다. 그들은 적은 큐비트를 가진 시제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십 개 수준의 큐비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1, 2년 내에 100개가 넘는 고품질 큐비트 수준에 접어들게 된다. 그리고 오직 아이온큐만이 양자 컴퓨터 기업들 중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중간값 기준으로 8,500만 달러, 이제 1,200억이 넘는 돈을 벌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년에는 9자리 1억 불 이상의 매출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CEO로서 굉장히 자신감 있고 용기 있는 발언들을 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CNBC 인터뷰에 가서 했다는 거는 피터 잭슨은 이런 발언은 좀 자제했거든요. 뭐 챗GPT 순간이 온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기업들보다 우리가 뭐 10년 이상 앞서 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했는데 확실히 신임 CEO가 굉장히 젊습니다. 40대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젊기 때문에 용기가 있고 대담한 발언들을 하면서 앞으로 아이온큐가 피터 잭슨의 노련하고 그런 침착한 이미지에서 좀 더 젊고 공격적인 진짜 그 빅테크들에 맞서 싸우는 스타트업 출신의 중견기업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도 이런 식으로 신임 CEO가 CNBC에서 인터뷰를 가졌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자, 다음으로 아마존 쪽에서도 양자 컴퓨터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27일에 AWS는 첫 번째 세대 양자칩의 오셀롯을 발표했는데 오셀롯이 뭐냐면은 중남미, 멕시코, 미국 남부 지역에 사는 야생 고양이입니다. 왜 고양이일까? 오셀롯은 고양이 큐비트라는 걸 씁니다. 캣 큐빗. 이게 뭐냐면은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상자 안에 고양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아니면 두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가 뭐 이런 얘기인데 양자 컴퓨터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비유죠. 서로 다른 두 상태를 동시에 갖는 양자 중첩을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인데 양자 진동자라는 게 있습니다. 반복 운동을 양자 세계에서 구현한 거죠. 이 양자의 움직임과 에너지를 끊어지는 단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든 진동자인데 이 내부에 빛으로
구현한다고 해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거나 고양이 큐비트라는 걸 쓰는데 이게 왜 좋냐면은 비트 플립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고전 컴퓨터에서도 발생을 하는데 0이 1로 바뀌고 1이 0으로 바뀌는 오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양자 컴퓨터에서만 발생하는 위상 플립 오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 비트 플립 오류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큐비트 구현 방식처럼 오류 수정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큐비트가 적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기술들보다 마이너스 90% 적은 큐비트만 있어도 우리는 오류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오셀롯 칩은 5개의 데이터 큐비트, 4개의 보조 큐비트, 총 9개의 큐비트로 다른 방식으로 한 50개 정도 큐비트가 필요한 오류 수정 기술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아키텍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용적이고 오류 수정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이거 나왔다고 뭐 다른 데 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성과가 괜찮아. 요 정도로 시제품을 과시하는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굳이 패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항상 뭐 우리나라 어디 연구진이 양자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무슨 연구가 나왔다더라. 그럼 아이온큐 망하나요? 이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연구들 대부분은 실용화가 되지 않고요. 된다고 하더라도 10년 걸리고 1조가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뉴스가 왜 나왔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의 윌로우 칩, 마소의 마요라나 1, AWS의 오셀롯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CES에서도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메타의 주커버그도 나도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 이런 언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양자 시대가 가까워졌다는 거고요. 이런 또 양자에 발을 담그고 있는 기업들이 갑자기 시제품을 꺼내면서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어. 나도 양자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빅테크들이 과시하고 토론할 만큼 양자가 중요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양자 컴퓨터가 되려나 보다라는 걸 체크를 하고 그럼 진짜 누가 1등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휘둘려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양자 주식을 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온큐가 저는 1등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상용화 단계에서 이미 1등을 하고 있고 매출로 그걸 검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CEO 바뀐 거 물론 악재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신임 CEO 첫 인터뷰를 봤더니 매우 자신감이 넘치고 열정적이고 아이온큐에 대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이온큐가 50불이었는데 25불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힘들 때 많은 대중들은 이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뭘 하냐면 너무 작은 것에 치중합니다. CEO 바뀌었네, 망했네, 유상증자 안에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힘들 때 오히려 큰 그림에 집중을 합니다. 줌아웃이라고 그러죠. 이 확대해서 이 디테일에 집중할 게 아니라 산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느냐이죠. 뭐 인력 분석은 다음 주에 해드리겠지만 계속 인력이 늘어나고 있고 연매출이 지금 2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양자 중에 없습니다. 경쟁사들 뭐 리게티나 디웨이브 이런 회사들은 상장 때와 비슷한 부진한 매출을 내고 있어요. 2-3년 전과 비슷하게 아이온큐는 뭐 7배, 8배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유상증자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리게티나 디웨이브 언급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런 기업들은 현금이 없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면 아이온큐는 양자 네트워킹이라는 신규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규 사업에 필요한 역량 확보를 위해서 거기서 뛰어난 소기업들을 지금 사들이고 있죠. 그래서 경쟁사들은 현금이 고갈되고 생존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면 아이온큐는 장기적으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플러스 양자 네트워킹, 양자 보안으로 가기 위해서 신규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위해 돈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처음 아이온큐 본사를 2년 전에 가서 피러제품의 CEO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셨던 디테일한 질문들을 많이 했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산을 봐라. 아이온큐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매출이나 인력 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디테일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장착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온큐가 지금 제가 원하는 매력적인 가격대에 왔어요. 그래서 뭐 유의미한 수량을 늘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600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매수했는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양자 하드웨어 자체로는 매출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부킹스 가이던스를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양자 하드웨어를 하면서 얻게 된 기술인 양자 네트워킹
그쪽 분야를 키워가면 이쪽은 조금 매출은 당장 양자 하드웨어보다 작을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올해 100불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저의 뇌피셜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매력적인 가격대인 20불 초중반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왜 아이온큐 추가 매수를 했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요라나 1이나 이 AWS의 오셀롯 둘 다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양자 컴퓨터 구현 방식이 훨씬 더 오류가 적다. 이게 맞다. 우리가 확장성만 구현하면 너네 다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 기초적인 시제품 단계입니다. 얘네가 말하는 거는 아직 10개도 안 되는 큐비트예요. 근데 IBM은 2017년에 16개 큐비트를 구현했고요. 아이온큐는 2018년에 11큐비트 수준까지 왔습니다. 물론 큐비트가 전부가 아니지만 얘네들 설계로 큐비트를 늘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저는 5년 이상 뒤쳐져 있다고 보는데, 아이온큐 신임 CEO는 10년 이상 뒤쳐져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힌트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많이 부안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뉴스는 정말 단편적인,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들을 좀 좋게 봐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때는 큰 흐름을 읽는데 참고만 하시고요. 기술과 돈의 큰 흐름은 어디 있는가, 또 경쟁사들 아이온큐와 비교를 세부적으로 해봤을 때 대중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아이온큐 뭐 개잡주다, 스타트업이 어떻게 빅테크 이기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숫자만 봐도 매출이 제대로 찍히면서 성장하는 기업은 아이온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거기에 투자했을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어요. 뭐 지금 아이온큐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제 유튜브에 와서 뭐 어떡하냐 망했네 이렇게 조롱하는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아이온큐 평단가는 6불 7불입니다. 뭐 지금 25불 여전히 저한테 4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빅테크들이 과시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가 뭐야 할 때 이미 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대중들이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에 대해 많이 알게 됐지만 아직도 회의론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투자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는 참고만 하고 우리 나름대로 좀 더 세부적인 이런 공부가 있었을 때 우리가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제가 항상 보여드리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신규 CEO 첫 인터뷰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AWS의 첫 양자칩 좋은 성과긴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여전히 저는 1등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아이온큐 또 양자 컴퓨터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마음을 잡고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뭐 이런 중소형주의 투자에도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심화된 자료들은 저희 팬딩 멤버십에서 매일 자료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온큐가 좋다더래 요거를 제 유튜브에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투자해서 지금 부를 저렇게 불렸는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신다면 어디에 투자해도 저는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미국 증시가 뭐 트럼프 뭐 이것저것 물가 금리 이런 것들은 힘들지만, 그 힘든 거를 위기로 삼지 마시고 기회로 삼으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대중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근래에 들어서 주식을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계속 사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들과 거꾸로 해야 되고요. 거꾸로 하려면 공부해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분석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투자의 근거가 될 수 없고요.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저희 멤버십도 와주시면은 제가 드리는 많은 자료들 경험하실 수 있고 배우실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